하와이의 부드러운 모래사장에 거대한 파도가 밀려와 부쉈습니다. 여러분은 해초에 뒤덮이고 등에 불가사리가 붙은 채 해변으로 떠밀려왔습니다. 일어나서 귀에서 물을 빼기 위해 머리를 옆으로 기울이고 밝은 햇살에 눈을 가늘게 뜹니다. 와, 한참이 멈췄어요. 하와이, 드디어 알로아주에 도착했습니다. 해안가로 밀려온 여러분의 사진을 찍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 거라고 예상합니다. 가족들과 관광객으로 붐비는 대형 리조트, 전 세계 음식이 차려진 조식 뷔페. 좋아요. 오븐에서 구워지고 있는 파인애플 피자. 파인애플 피자를 좋아한다고 해서 뭐라고 할 사람은 없어요. 전 이해해요. 주위를 둘러보지만 셀카를 찍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 평범한 해변만 보입니다. 그러고 보니 리조트도 없고 건물도 없어요. 포장도로도 없고 기반시설도 없고 공항도 없어요. 뭔가 이상해요. 유람선에서 뛰어내려서 하와이까지 헤엄쳐 왔는데 이곳은 마치 무인도 같아요. 해변을 따라 걸으며 모든 해초를 털어내고 큰 길처럼 보이는 곳으로 가려고 노력합니다. 근데 큰 길이 없어요. 뒤를 돌아보자 자전거를 타고 여러분을 향해 달리는 동네 사람이 보입니다. 마침내 도움을 받을 수 있겠어요. 그에게 다가가자 그는 강한 하와이 억양으로 인사를 합니다. 이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모두 영어를 쓰니까 이 사람은 아마 외지에서 왔나봐요. 그는 여러분을 매우 따뜻하게 맞이하고 이곳이 하와이 제도 중 가장 작은 180제곱킬로미터의 니하우 섬이라고 알려줍니다. 놀라서 눈이 휘둥그레집니다. 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여전히 하와이는 하와이잖아요. 1863년 카메하메하 4세 왕은 이 섬을 뉴질랜드의 농장을 소유한 스코틀랜드 농부 엘리자베스 싱클러에게 1만 달러 상당의 금을 받고 팔았습니다. 오늘날 시세로 환산하면 약 2억 원 정도 될 거예요. 왕은 한 가지 조건을 요구했습니다. 문화를 보존하고 외부인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이었어요. 여러 세대에 걸쳐 그 섬은 약속을 지켜왔고 이제 엘리자베스 싱클러의 후손인 로빈슨 형제의 소유입니다. 그리고 섬에 들어가는 방법 중 하나는 그들 중 한 명으로부터 개인적인 초대를 받는 겁니다. 또 다른 방법은 몇십만 원을 주고 섬의 일부 지역 주변으로 접근이 제한된 반나절 헬리콥터 투어를 예약하는 겁니다. 돈이 굳었네요. 이 섬은 인구의 대다수가 영어 대신 하와이어를 사용하는 유일한 섬입니다. 사실 하와이는 두 개의 공용어가 있는 유일한 주입니다. 영어와 하와이어죠. 니하우 섬은 사실 현대 문명의 진보를 거부합니다. 현지인들은 걸어서 다니거나 자전거를 타고 다니기 때문에 작아 보이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다리 근육이 탄탄해 보이는 게 당연해요. 주민들은 수돗물, 인터넷, 가게 없이도 번창합니다. 섬 전체에서 유일한 학교는 예비 발전기가 있는 태양에너지로 움직입니다. 그리고 놀라운 건 이 학교가 하와이주에서 태양으로 동력을 얻는 유일한 학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새로 생긴 지구가 하와이에서 가장 큰 호수를 보여줄 때까지 풍경을 즐기며 돌아다닙니다. 그렇게 놀라운 광경을 목격하더니 경외심이 느껴집니다. 이 섬의 주민으로 그 남자는 이곳 주민들이 지켜야 할 몇 가지 기본 규칙을 설명합니다. 섬의 남자들은 머리를 기르거나 귀걸이를 할 수 없습니다. 만약 이 규칙들을 어긴다면 쫓겨날 수 있어요. 그는 많은 사람들이 낮에 일을 하지 않을 때 쉬면서 시간을 보내는 장소로 여러분을 데려갑니다. 많은 가족들이 모여 요리를 합니다. 여러분은 조용하고 부드러운 모래밭에 누워있습니다. 시원한 바람이 얼굴을 스쳐 지나갑니다. 작은 소라게들이 기어다니는 걸 볼 수 있죠. 멀리서 어부들이 잡은 고기를 가지고 집에 오는 모습이 보입니다. 주민들은 사냥과 낚시를 위해 현대 기술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대대로 전해 내려오는 기술을 사용하죠. 2010년 한 연구에 따르면 이 섬에는 170명 정도의 공식적인 영구 거주민이 있다고 합니다. 몇몇 다른 연구들은 그곳에 사는 사람들의 수가 70명으로 훨씬 더 적다고 말합니다. 어느 쪽이든 여러분은 편히 쉬면서 평화로움과 조용함을 즐깁니다. 세계에는 다른 흥미롭고 출입이 금지된 섬들이 있습니다. 브라질에는 일부러 사람이 살지 않는 섬이 있습니다. 1제곱미터마다 적어도 5마리의 독사가 기어다니죠. 비록 어떤 과학자들은 그것이 과장이라고 말하지만 뱀이 우글우글한 섬에 살고 싶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라 케이마다 그란데는 스네이크 아일랜드로 알려져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약 2,000에서 4,000마리의 뱀이 이곳에 살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만약 뱀은 공포증을 가지고 있다면 아마도 이곳은 절대 방문하지 않는 게 좋을 거예요.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특별한 허가 없인 아무도 여기 들어갈 수 없어요. 그리고 근처에 산다고 해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섬은 상파울루 해안에서 145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브라질에서 뱀에게 물리는 사고의 90%가 이 섬에서 일어난다는 사실은 정말 놀랍기만 합니다. 그리고 이곳에 독특한 종류의 살무사인 황금 창머리가 살고 있어요. 오호.
이 섬의 생태계는 매우 독특합니다. 뱀들이 아무런 위협 없이 섬 전체를 지배하기 때문이죠. 수년 동안 뱀들은 이곳에 정착하거나 방문하는 새들을 잡아먹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개입이 없는 덕분에 1년 내내 뱀 파티를 열 수 있었죠. 벵골만과 안다한해 사이에 자리 잡고 있는 이 섬은 독사는 없지만 적대적인 섬입니다. 적어도 우리가 알기론 뱀이 없어요. 사실 우린 이 섬에 대해 거의 아는 게 없습니다. 이곳에 사는 사람들이 방문객을 환영하지 않는다는 사실만 제외하고요. 그리고 과거에 이 섬에 들어간 사람은 돌아온 적이 없다는 것도요. 1800년대로 거슬러 올라가서 인도 상선 한 척이 잠시 휴식을 취하고 방향을 찾기 위해 센티널 섬에 정륙했습니다. 그 섬에는 배와 보트를 위한 선착장이 없었기 때문에 약 100명의 사람들이 해변으로 헤엄쳐갔습니다. 3일 동안 머물렀을 때 센티널 섬 사람들은 그들이 떠날 때가 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들은 거리낌 없이 일찍 떠날 것을 강요했고 양측 모두 감정이 상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후로 쭉 그래왔어요. 사람들이 가까이 다가오면 센티널 주민들은 반갑지 않다는 표시를 노골적으로 하고 결국 모두가 다친 일이 생깁니다. 하지만 몇몇 인류학자들은 그들의 삶의 방식을 연구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1967년 센티널 마을을 성공적으로 방문한 사례에 대한 자세한 기록이 있습니다. 그 지역 주민들이 비스듬한 지붕에 서로 마주보고 있는 오두막집에 살고 있고 주변엔 불구덩이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해안 근처에서 낚시를 하기 위해 작고 좁은 카누를 사용했습니다. 그들의 주식은 생선과 게였습니다. 그리고 이웃한 섬에 사는 우호적인 안다만족 사람들을 통해 그들이 특정 과일과 갈매기나 거북이알을 먹고 산다는 걸 알아낼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낚시나 사냥을 위해 원시적인 도구를 사용하지만 외부 세계와 그 진보에 대해 아는 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내버려두는 게 모두에게 최선일 거예요. 열대섬과 백사장에 정반되는 과학자의 꿈입니다. 새로운 섬의 탄생을 목격했다고 상상해보세요. 새로운 섬의 발견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혹은 수위가 낮아져서 새로운 땅덩어리가 드러나는 것도 아니에요. 슈르트세이는 아이슬란드 해안에서 32.2km 떨어진 섬이며 가장 독특한 섬 중 하나입니다. 1963년 화산 폭발은 새로운 섬 전체가 형성될 때까지 용암을 계속 뿜어냈습니다. 그리고 2.5제곱킬로미터의 땅을 만드는데 3년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대규모 파트를 여기엔 조금 좁지만 섬으로 여기지긴 충분합니다. 그리고 용암이 식은 후 많은 과학자들이 연구를 하기 위해 섬을 방문했습니다. 그들은 그곳에서 실제 생명이 번창하는 것을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생명은 곰팡이, 박테리아, 그리고 특정한 종류의 곰팡이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수년 동안 해류가 씻고 온 씨앗으로부터 식물이 자랐습니다. 그리고 이후 수십 년 동안 과학자들은 50종 이상의 새들이 섬을 찾아와서 개체수를 늘리는 걸 관찰했죠. 슈르트세이 섬은 관광객 출입 금지입니다. 근처를 항해하든 아니면 잠깐의 방문을 위해 가든 그곳에서 사는 종들을 확실히 보호하기 위해서 아무에게도 출입을 허가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근처에 건축물을 짓는 것도 금지되어 있습니다. 대신 레이캬비크를 방문하는 건 어때요? 좋은 식당이 훨씬 더 많아요. 더 친절하고요.